이거 자연스럽겠다. 밝은 얼굴로 봐야 되는데 네. 맨날 세미나실에서만 뵙다가 현장에서 뵈니까 어쩐 일로 저에게 SOS를 청하셨습니까? 제가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와가지고요. 기존의 스터디 카페를 어디서 하셨었죠? 완정역 부근에서 했거든. 완정역 쪽에서. 네. 완정역에서 하셨고 잘 네. 관리하고 계셨는데 네. 네, 이제 문자가 와서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한번 도입을 해보면 뭐 매출이 월 평균 한 뭐 2천 이상 나오고 관리도 쉽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문자가 와서 상담받기 원하면 문자를 달라 하고 6월 27일 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상담받고 싶다 했더니 그 다음 날 28일 날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면은 7월 안에 다 30석은 채울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 거기다 하면은 기존에는 성인들이 이제 공부하러들 많이 오시는데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접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하게 되면 관리형으로만 따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다 접목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분들한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관리형으로 세팅을 했죠. 그래서 뭐 홍보부터 다 도와주시고 뭐 그냥 금방 될 것 같이 해서 했는데 또 7월 10일 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휴가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고군분투를 하고 했는데 하라는 광고 다 했고 아파트 광고부터 뭐 다 했는데 이제 한 명도 문의조차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본사 대표님이랑 이제 상의를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내가 너무 쉽게 본 것 같아. 30석을 채워도 별로 큰 이익은 안 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이라는 얘기인데 직원을 써야 되거든요. 관리형의 특성상 12시까지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뭐 졸음 관리, 뭐 학습 관리 이런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뭐 한 3천 이상이 또 더 들어가겠는 거예요. 기존에 이거 인수하고 했는데 한 거의 6천에서 7천 정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그 매니저를 본사에서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매니저를 뽑았는데 한 분은 한 보름 있다 나가시고 또 한 분은 진지하게 저한테 원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자기네 애들이 하나도 없는데 돈 받기가 너무 미안하고 관리형은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다. 학부형은 좋아하지만 그분이 이제 고등학생 엄마였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제가 그때 이제 퍼뜩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 아닌가. 기존의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시면 단순하게 공간만 임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만 빌려주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사용권을 주는 건데 네.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일단 아이들이 오면 핸드폰 수거해서 못 보게 해주고 뭐 인터넷 못 하게 하고 이제 졸면 가서 깨워주고 이런 것들 하는 거죠. 뭐 밥 먹으러 나가서 안 들어오면 전화해주고 엄마들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리하실 매니저님을 매니저가. 뽑았는데 네. 관리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네. 힘드셨겠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양심상 제가 돈이 많으면 그런데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6개월이면은 제가 한 5, 600씩 손해를 보겠더라고요. 기존에 또 투자해 놓은 게 한 6, 7천 되는데 이제 처음에 저를 소개해 주신 분들하고 이제 상의도 해보고 했더니 그 본사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또 우리 어머님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6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 들을 때는 뭐 왜 대화 중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날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한 달 안에 다 만석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냉수를 쭉 드시고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근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오픈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뭐에 씌웠나 봐요. 처음에 했던 스터디 카페가 그래도 네, 그냥 그럭저럭, 돌아가니까. 돌아가니까 관리형이니까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됐네 더 잘 되겠지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죠. 훨씬 쉽다. 뭐 관리형은 그분들이 손댈 거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저도 전화를 받고 제가 직접 현장을 오겠다고 한 이유가 네. 직접 눈으로 봐야지 네. 이게 단순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지금 여기서 빨리 그만두는 게 손절하는 게 답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잘 되게 하는 게 방법인 건지 또 우리 여기 위치가 지금 청라 중심에 있잖아요. 네. 중심에 있어서 입지는 좋은 듯 보이나 네. 청라에 어마무시한 공실들과 싸워야 되고 네. 우리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잘 된다 그러면 근처에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또 계속 생길 거거든요. 네. 현재도 스터디 카페가 많이 있고 네. 근데 이게 관리형이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 평수에 좀 편하게 이야기해서 경쟁력이 떨어지죠. 네. 8층에 위치해 있고 평수가 작고 시설이 네. 조금 오래돼 있는데 네. 우리가 잘 돼버리면 다른 기존 더 큰 평수의 시설이 좋은 곳들도 관리형으로 바꾸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도 지금도 머리 아프지만 잘 돼도 머리 아파. 그게 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도 오면서 야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도 뭔가의 탈출구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우선은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첫 네. 번째는 가맹 계약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네. 두 번째는 그래 그러면 이 계약이 해지되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위약금을 내든 없앴어. 네. 없애고 나서 일반 스터디 카페로 돌렸어. 왜냐면 여긴 인수했으니까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이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계약 기간이 그렇죠. 남아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 두 가지로 네. 상담을 좀 나눠볼게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2달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관리형은 제가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관리형은 그냥 차려놓기만 하면 시설도 필요 없고 했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관리형을 접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남한테 인수인계를 할래도 수익이 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던 그 노하우로 일단은 여길 좀 살려서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손해 안 보고 조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리형 다시. 스터디 카페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싶고 네. 그리고 나서 여길 일반 스터디 카페로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게 만들어서 여길 다시 넘기고 네.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네. 계약을 하게 된 정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운영하시는 곳에 있어서 광고 문자를 보셨다 그랬나요? 네. 어떻게 문자를 알고 왔대요? 무작위로 뭐 다 돌렸겠죠, 뭐. 그 중에 그 스터디 스터디 카페를 카페 운영하고 있는 분들 사람들한테. 해서 네. 관리형으로 전환하시면 더 네. 돈이 됩니다. 네. 라고 했고 관리형으로 하면 그쪽에서는 관리에 필요한 태블릿 같은 거를 판매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관리형 스터디 카페로 바꾸고 그쪽은 태블릿과 프로그램을 파는 거네요. 네, 맞죠. 그렇죠? 네. 혹시 로얄티는 얼마나 되죠? 10%씩이라고 들었어요. 와 태블릿도 팔고 로얄티도 괜찮은 사업이네. 그렇죠. 물론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굉장한 노력은 네. 들었겠죠. 취지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휴대폰도 반납하고 그냥 스터디 카페는 자유롭게 드나들기도 해서 네. 통제가 안 돼서 부모들이 걱정하니까 요거를 통제를 강하게 해서 공부하는 네. 이런 쪽으로 만들겠다. 네. 일종의 기숙학원의 무인 기숙학원 느낌인데 지도 같은 건 하지 않는 거죠? 네, 학습 지도는 안 하지만 그렇게 음. 이제 알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시험에 대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문제도 좀 뽑아줘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거는 이게 자칫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기 수익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애들 과외를 해주면서 돈을 좀 벌까? 뭐 네, 이렇게 네. 돼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불법이죠. 네. 잘하시네요. 네. 왜 불법이에요? 교습소가 아니니까 학원 그렇죠. 네, 인가 학원 교습소로 네. 인가를 받게 되면 교육부에서 네. 통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돼요. 네. 우리는 현재 공간 임대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관리형에서 최소한의 관리형을 지금 이야기한 건데 네. 아마 여기에서 매출이 덜 나오면 본사에서 유도를 해서 네. 이렇게 해야 돈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네, 뭐 과외도 뭐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점점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정해볼까요? 네, 네. 우리가 처음에 문자를 받았을 때가 광고 문자를 받았을 때가 24년 네. 6월 27일. 네. 그 다음에 첫 대면을 한 게 6월 28일. 6월 28일. 네. 그러니까 광고 문자를 보고 바로 연락을 했더니 다음날 바로 본부장과 직원들이 네, 온 거죠. 네, 네. 한 명이 오셨나요? 두 분이 왔어요. 두 분이 오셔서 네. 관리형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홍보를 막 했네요. 네. 홍보를 하니까 우리 여길 바꾸는 것보다는 새로운 데 하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네. 했더니
오 그럼 좋은 데가 있어요 하고 네, 네. 여기 청라를 소개시켜 주셨네요. 네, 네. 완벽하네요 스토리가.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게 24년 10일. 10일 날 네. 계약을 체결하셨네요. 네. 가게를 인수를 하고 나서 계약 체결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인수하면서 그냥 바로 했어요. 아 그러면 10일에 가게도 네, 인수했고 권리금 주고 기존 네. 사업자한테 인수를 네. 하고 요것도 바로 체결을 하고 운영은 11일부터 바로 하셨어요? 그렇죠. 아 일사천리로 지정이 됐네요. 진행이 됐네요. 네, 그죠? 빨리 해야 된다고 여름 방학 특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저는 딱 들으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네. 28일에 해놓고 7월 10일에 그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다?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아차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많았죠. 과거에는 네. 프랜차이즈를 결정할 때 처음에 광고만 보고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 바로 계약서를 이렇게 준 거예요. 네. 자 오늘 계약하시죠 서명하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했던 얘기가 여기 계약 지금 안 하시면은 옆에 저기 들어온대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온다 이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 빨리 여기를 선점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형 스터디 카페나 가맹 본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이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라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예전에 가맹점 본부에서 갑질 논란이 되게 많아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네. 나라에서 가맹사업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확히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게 좀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전에 가맹점 본부에서 28일 날 오면서 정보를 줬을 거 아니에요. 서류들 뭐뭐 가져와서 광고지나 뭐 이런 걸 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맨몸으로 네, 오셨어요? 두 분이 이제 말로 음, 금방 찬다, 여기 아깝다, 빨리 해라 이런 말만 하셨죠. 그러면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맹사업법에 보면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가 있거든요. 즉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기 복잡하게 말은 되어 있는데 네.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잘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 가맹점 본부에 대한 모든 자료 또 주변의 상권조사 자료 가맹점의 평균 매출 자료 그래서 예상 매출 자료까지 사전에 제공이 됐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또 뭐가 있냐,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일 14일 전에 제공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내가 착각하면서 판단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14일 동안 숙려 기간을 갖는 거예요. 고민을 하시고 네. 여기에서 진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가맹점 본부가 어떤 곳인지 알고 가맹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장단점을 알고 계셔야 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건데 지금 따져보면은 28일에 처음 만나셔서 자료도 못 받았고 7월 10일에 가맹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문서를 처음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자료도 진짜 안 받으신 거죠. 네. 그런데 이 가맹계약서를 보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어요. 가맹계약서도 사전에 제공했다. 즉 가맹사업법에서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체결이 안 되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14일 전에 준 것처럼 만든 거죠, 서류를. 네, 그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네. 자필로 쓰신 거예요? 네,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제가 그냥 썼거든요. 혹시 27일, 28일 만났다는 게 문자가 있나요? 네, 한번 네. 볼 수 있을까요? 보니까 이쪽 네, 본사 네, 본부장님이시고 네. 맨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광고 이미지가 왔네요. 네. 상담해보고 싶어요. 오후 8시에 남겼더니 네. 바로 답장이 왔네요. 네. 그래서 잠시 티타임을 갖자 그래서 내일 오후 방문할게요 라고 해서 방문을 하신 게 28일. 진짜로 얼굴 본 적도 없고 이 회사에 그쵸.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시고 네. 상담 한번 해보자고 28일에 처음 만났는데 네. 7월 10일에 계약서를 쓰셨네. 네. 그러면 가맹사업법을 어긴 거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14일 동안 숙고하시고 나서 고민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소비자의 권리인데 네. 가맹점주의 그 권리를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10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0조 가맹금에 반한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 희망자나 가맹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금을 내셨죠? 네. 얼마 내셨어요? 가맹금은 얼마 안 돼요. 300만 원인데 네. 태블릿 PC가 한 대에 50만 원인데 30대를 사야 된다고 해서 네. 태블릿 PC 30대니까 1,500만 원. 네. 그러면 1,8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겠네요. 여기 법에서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반환하는데 뭐냐? 가맹본부가 7조 사망,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4일 이내에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예요. 지금 하신 행위, 이거를 14일 이내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네요. 불법이죠. 근데 우리는 만난 지도 14일도 안 됐지만 이런 자료를 받지도 못했어. 네. 0일이야. 네. 아예 사전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게 가맹금의 반환이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가맹금이 반환이 되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네. 민사로 붙으면 이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계약의 해지는 별도로 다뤄야 돼요. 가맹금만 반환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법을 어겼으니까 가맹본부는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에 따른 처벌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본사가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법을 어겼잖아요. 법은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가맹본부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맹본부가 처벌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얌전히 해지해주고 네. 왜냐? 한 달 반 정도 본사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하라는 거 안 한 건 없잖아요. 네. 한 달 반 동안 문의 전화 한 통 안 오는데 본사에서는 지금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은 없고 본인들은 태블릿 팔았으니까 학생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 10%만 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돼버린 네. 거죠. 6개월은 이제 로열티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받을 수도 없죠. 네, 그쵸?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6개월 정도는 원망을 듣기 싫으니까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잘 되면 받으면 플러스고 네. 이미 태블릿은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항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끝나야 되는데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거는 나라에서 가맹사업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관리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를 한번 해봐서 네. 이게 제 해석이 맞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수사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법 관련해서 문의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조 1항을 보니까 7조 3항을 위반했을 때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했을 때 돌려줘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맹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는 해석인지가 궁금해서요. 사실 해지랑 연결되진 않고요. 저희는 조항 그대로 그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인 거고 이거랑 계약 해지는 별개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은 네. 해지되지 않았는데 가맹금만 돌려받았을 때 돌려받아도 상대 측에서 야 너희 아직 우리 가맹점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맹계약 유효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정보공개서 미제공 자체는 법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거랑 계약 해지 문제는 별개인 거거든요. 가맹 계약 해지가 있는 거는 당연히 전제하에 내가 사전에 그 정보공개서 제공을 안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반환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 그대로. 처벌 규정은 가맹사업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벌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걸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를 하면은 가맹사업자가 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우선은 사실 처벌은 저희 상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루는 거고 저희는 위원회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선생님이 선택하실 수는 있는 게 대부분은 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이 많고 그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약금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해서 상대에게 이행을 요구하진 않고 거기는 말 그대로 행정적인 처분이나 처벌만 가기 때문에 결국 실제 피해에 대한 그 구제 조정은 저희 산하기관에서 먼저 하거든요. 여기서 원만하게 합의로 잘 끝내라. 신고까지 넘어오지 말고 그렇게 되면 합의로 끝내게 되면 상대 본사도 공정위의 조사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합의로 끝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합의로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할 여지가 있고요. 가맹 본사 입장에서도 저희는 그런 식으로 좀 강제적이진 않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위해서 조정 중재를 진행해드리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쪽. 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300만 원 네. 가맹금을 돌려받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외 네. 이쪽에서 요구하는 태블릿 같은 기계도 30대를 구입을 했고 그 비용이 꽤 되는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다 새 제품을 뜯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제 네. 가맹 계약이 해지되면 필요가 없거든요. 태블릿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조정 단계에서 그 부분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계약 해지가 선생님이 주 목적이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전화해 보니까 여기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걸 네. 조정해 준다니까 여기도 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조정 가맹종합지원센터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찾아봤더니 여기 10조 1항에 보니까 7조 사망을 위배했을 때는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아까 공정거래 조정원 담당자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이게 계약의 해지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반환을 근데 하면은 이제 계약 진행이랑도 어쨌든 좀 관련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면 이제 가맹금을 내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안 하게 돼야지 이제 뭐 반환 상식적으로 봤을 땐 요청을 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선 이쪽에선 관리형 스터디 카페다 보니까 태블릿을 저희가 구매를 하게 만들고요. 태블릿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매출의 10% 정도를 자기들이 로열티식으로 가져가게끔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문제를 삼아서 가맹금에 반환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상대 입장에선 가맹금 반환이었지만 계약의 해지가 된 건 아니다. 로열티를 계속 내야 된다라고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마땅한 논리를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민사로 끌고 가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라리 상대 가맹점이 처벌이나 처분을 받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민사라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공정거래 조정원을 통해서 조정하는 게 나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공정이랑 조정이랑 좀 다르거든요. 네네. 위원회는 이제 신고를 하는 거라서 성격이 약간 달라요. 가맹사법 위반에 대한 좀 제재 성격이 강하고요. 뭐 손해를 배상해주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거는 형사, 민사 중에 형사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정은 이제 가맹본부랑 이런 손해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민사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가맹사업법을 어긴 거는 저희가 객관적 자료는 입증을 준비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걸로 민사를 진행했을 때 저희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부분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근에 하급심 판례 나온 것 중에는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법 위반으로 가맹사업법이요. 뭐 판단한 게 있는데 민사에서는 일단 인과관계 같은 거를 좀 들어서 손해배상을 인정 안 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 뭐 된다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선생님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 같은 거나 손해 인과관계 이런 걸 좀 잘 입증을 하셔야지 가능성이 좀 그나마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원은 어떤 성격이냐면 법원처럼 판단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고요. 상대방이랑 만약에 손해배상을 요청을 했을 때 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성격이 다르고요. 다만 이게 또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선임해야 되고 뭐 조정 신청을 하신다면 이거는 비용이 드는 부분은 없어요. 강제성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뭐 조정을 선생님께서 먼저 신청을 해보시고 뭐 안 되면은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바로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나마 주장하는 거는 상대 측에서 여기 장사가 잘 될 자리라고 점포까지 소개를 해줬거든요. 소개를 해서 소개해서 그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했고 그리고 통화 녹취도 있는데 여기가 뭐 한 달 안에 먹고 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달이 됐는데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대 과장 광고 포함해서 지금 좀 심하게는 기만행위를 한 것 같아서 그걸 이제 구두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서류도 저희한테 주진 않았어요. 예상 매출액, 뭐 상권 분석 이런 것도 아예 안 줬거든요. 문자는 온 게 있는데 문자 자체만으로도 뭐 얘기하긴 그래서 지금 제가 구두상으로 얘기 드린 것만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이 맞긴 맞는 거죠. 구두상으로 뭐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이제 안 주셨다면은 가맹사업법에서 14일 전에 주게 돼 있는데
주지도 않았고 줬다는 날짜는 아예 우리가 만나지도 않은 날짜고 만나기 훨씬 전의 날짜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명백하게 준 적은 없거든요. 상대가 입증하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뭐 통화 내역 같은 것도 아까 뭐 28일 날 처음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런 걸 뭐 간접적으로 날 처음 통화를 해서 그러면 이제 만난 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최대한 좀 첨부를 하시면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아마 이거 해지를 하시면 뭐 경업금지도 만약에 계약서에 언급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동종 업종을 못하는 쪽으로 상대가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혹시라도 좀 그쪽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같이 좀 협의의 대상으로 해서 이 조항을 짚지 않았을 때 상대가 다른 걸 합의해놓고 이걸로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시네요. 곤란하게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계약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그쪽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보통은 경업금지 한 뭐 2년이나 뭐 이 정도에 대해서는 좀 유효하게 보는 입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는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집중 상담을 받아보니까 우리의 선택권은 이제 좀 정해진 것 같아요.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가 제보를 해서 가맹본부가 처벌이나 처분을 받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방금 통화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보를 했을 때는 이거를 조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맹본부에 전화했을 때 가맹본부가 개인의 얘기를 크게 듣진 않을 테니까 산하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들 가맹사업법을 어겼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합의를 하면 어떠세요? 라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기관이 있네요. 진짜 책임낸 보람이 막 느껴지는데요. 네. 나라에서 이건 진짜 잘한 거네요.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런 게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여기서 지금 소개해줬듯이 민사소송으로 가는 건데 조정원으로 갔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맹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요구하기까지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네. 아마도 조정원 쪽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가맹비를 돌려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태블릿 샀던 거는 이거는 이 가맹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했던 거니까 여기까지는 가맹본부에서 감당을 해라. 그리고 본계약을 해제하자. 근데 해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민사적으로 가맹 계약이 돼 있어요. 네. 이 계약서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치더라도 네. 계약서는 계약서예요. 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있는 문구들을 일일이 다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경업금지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맹을 해제했다 치더라도 이 스터디 카페를 본사에서 그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너희 스터디 카페는 못해 같은 업종을 하지 마 라고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리형이 계약서 아니고 스타디 카페도 못한다 이렇게. 동종 업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 임대업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반인이니까 이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공정거래조정원 측에 요구를 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가맹비 돌려주세요. 두 번째 태블릿 이거는 우리가 쓸 수도 없는 거고 네. 억울하잖아요. 이것까지는 해주세요. 한 번도 쓰지도 않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계약서가 해지됐고 상호간에 합의로 돼야 돼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앞으로 문제 삼지 않는 거를 합의서로 남겨주세요. 뭐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완벽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하실 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민사소송 가는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네. 제가 아까 여기 잠깐 있으면서 가맹본부의 계약서를 쭉 보니까 난 세상에 이런 계약서는 또 그냥 뭐 원래 있던 양식에서 했겠지만 네. 계약서 이렇게 XX 누가 그었어요? X라고? 거기 본사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회원님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니까 네. 날짜도 다 그렇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본인 바꾸고 싶은 대로 다 바꿨네. 영업지역 반경에 대해서도 100m 기준 뭐 보존해준다 이 자체도 지어놓고 어디까지 보존하는지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영업지역 설정 같은 경우에도 심하게 얘기하면 보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특약사항에 영업지역은 점포 반경 저기에는 100m, 여 뒤에는 250m로 변경한다고 해놓고서 여긴 또 글로 청라일동 전체 상권 보호라고 적어놨는데 네. 이게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기에 아예 적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계약서뿐 아니라 상대 측 계약서에도 적히고 서로 간에 날인을 했어야죠. 간인이 돼야죠. 이 글자를 누가 적은 줄 알아요? 전 여기다 적을까요? 그럼 제 글자로 대한민국 전체 상권 보호.
그럼 이건 계약서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고 우선은 여기에서 쌍방 간의 계약서에서 계약 합의에 의한 해지가 있던데 해지 조항을 잠깐 보면은 제37조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을 위반했거나 불법 행위라고 나왔네요. 네. 방금 가맹사업법을 어겼네요. 네, 네. 불법 행위잖아요. 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쨌든 계약서에는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로 끌고 가더라도 이게 이 가맹점을 하기 위한 손해라고 입증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가맹사업법을 어긴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니까 네. 요 자체는 우리가 자필로 여기에다가 정보공개서 제공일, 가맹계약서 제공일을 6월 24일 적은 건 우리 자필이긴 하지만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쪽에서 시켜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자체가 아니더라도 우린 가맹사업법을 어긴 계약서는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가게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하려고 샀잖아. 네. 관리형.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시고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스터디 카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관리형 스터디 카페, 즉 이 가맹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점포를 인수를 했고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거야. 네. 그러면 이 불법이 가미된 가맹 계약으로 인해서 우린 그것까지 손해를 봤다라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네. 민사적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또한 제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되 법률 전문가 분께 제가 이야기했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네. 다르게 판단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서 가맹비밖에 못 돌려받는다. 그건 계약 해지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네. 팩트예요. 네. 네. 없는데 네. 없는데 상대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무기도 우리한테는 있고, 두 번째는 가맹 계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본 손해배상, 인과관계가 있는 여기 권리금을 준 거, 시설비가 들어간 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나갔던 보증금 및 그동안 냈던 월세에 대해서도 대표님, 그러면 궁금한 게 가맹비하고 본사에서 기계를 철수한다 해도 동종업종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오면 저는 여기서 스터디 카페를 할 수 없게 되면 정말 그건 또 더 낭패거든요. 그건 이제 그 다음 상담으로 넘어갈 건데, 네. 그럼 도대체 이 상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 스터디 카페로서 경쟁력이 없는 거냐, 네. 그게 그 다음 파악이 들어가야겠죠.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권리금을 받고 넘기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잘 되진 않았죠. 네, 맞아요. 잘 되진 않았고 근처에 경쟁점들을 제가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요. 네. 평수도 작고 인테리어도 오래됐기 네.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시설 좋고 좋은 데로 네. 가려고 쏠리는 맞아요. 현상이 네.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여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돈을 재투자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것조차 못하게 막아버리면 본사에서.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하실 네. 때는 1번, 2번, 3번 우리가 아까 제가 드린 선택권에서 결정을 할 때는 그것까지 해결을 할 수 있게 해결을 하는 게 네. 전체적인 첫 번째 과제. 네. 그게 이제 윤곽이 나오면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을 다 받았으니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해까지 우리는 다 보존받고 그냥 나갈 것이냐, 민사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운영하면서 떠안을 거냐. 예를 들어서 상대 측 네. 본사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민사로 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할 거야. 이것도 다 손해액으로 산정해서 너한테 다 청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터디 카페 하는 건 건들지 마. 아니면 그냥 본사에서 네. 청라는 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본사에서 그냥 사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직영점으로 운영해라. 네, 직영점으로. 오, 머리 좋으신데요. 제가 이겼어요. 네. 본사도 분명히 안 한다는 핑계를 대겠죠. 네. 그런데 이게 본사 입장에서도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끝내길 바라겠죠. 네. 근데 우리 요구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저는 이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회원님 얘기만 듣고서는 기만당했다고 생각해요.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 네. 그리고 그쪽에서는 충분한 상권조사 없이 전문가들의 상권조사로 이곳이 한 달 만에 30명 꽉 찰 거다라고 판단했던 자체가 무슨 근거로 그랬지? 경쟁점 분석은 제대로 한 건가? 제가 간단히만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가맹본부도 더 성장할 거예요. 잘못된 건 고쳐야죠. 잘못된 관행을
회원님이 나서서 하시고 저는 도와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뒤에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그래도 결심하셨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 가맹사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가맹금의 반환이 계약의 해지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가 첫 단추의 시작이니까 4개월 이제 2개월째 돼가고 있죠. 고민하기보다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도 하고 법률 전문가분들은 법리적으로만 접근하실 테니까 그리고 기타 이제 저하고도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협상을 잘 끌어갈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시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표정이 안 밝아지시는데?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험난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러 왔잖아요. 그래도 훨씬 마음 편하시죠? 네. 네, 회원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필 수 있게 저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